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경력 가정의학과 이혜민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바로 어제 저희 병원에 65세 김모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오셨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건강을 위해 드시던 영양제 때문이었어요. 이분처럼 좋다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자녀들이 사다 주는 영양제,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영양제들을 이것저것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봐온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계신 그 영양제들이 혹시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영양제 5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먼저 가장 많이 드시는 비타민 O와 비타민 E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박영자 씨는 눈이 침침하다며 비타민 O를 하루에 3알씩 6개월 동안 드셨어요. 아들이 인터넷에서 비타민 O가 시력에 좋다는 글을 보고 사다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며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비타민 A 중독이었어요. 비타민 O는 우리 몸의 간에 쌓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간이 처리할 수 없어서 독성을 나타내는 거죠. 박영자 씨는 다행히 영양제를 끊고 치료받으셔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비타민 A 중독의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을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머리 아픔, 메스꺼움,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몸이 좀 안 좋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간 손상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 간경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O가 너무 많으면 뼈도 약해져요.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타민 E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비타민 E를 하루 400단위 이상 드신 분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 E는 혈액이 굳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요. 적당히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지는 거죠.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약이나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 고용량 비타민 E까지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뇌출혈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정남수 씨는 심근경색으로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여기에 비타민 E까지 함께 드시다가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고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비타민 E를 중단했지만 만약 계속 드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비타민 E는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차 추출물이에요. 요즘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녹차 추출물 들어있는 영양제 많이 드시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2세 최순덕 씨는 살을 빼려고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공복에 하루 3번씩 드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깔도 진해지더래요. 황달 증상이 나타난 거죠. 급하게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게 올라가 있었어요.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던 거죠. 녹차 추출물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문제였어요. 적당히 드시면 몸에 좋은 성분이지만 농축된 형태로 많이 드시면 간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더 위험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녹차 추출물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간 이식까지 받은 17세 소녀의 사례도 있었어요.
최순덕 씨는 다행히 영양제를 끊고 치료받으셔서 회복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녹차는 차로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진한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녹차 추출물의 또 다른 문제는 카페인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도 녹차 추출물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카페인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불면증이나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녹차 추출물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철분제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빈혈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빼내기가 정말 어려운 성분이거든요. 들어오는 건 쉽지만 나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 계속 드시면 몸속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진료한 71세 한국순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빈혈이라고 생각하고 철분제를 6개월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빈혈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었거든요. 불필요하게 철분제를 드신 거죠. 한국순 씨는 철분제를 계속 드시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갔어요. 철분이 간과 심장에 쌓이면서 장기 기능을 떨어뜨린 거죠. 특히 폐경후 여성분들은 생리가 없어서 철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철분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의사 처방을 받고 드셔야 해요. 멋대로 드시면 안 돼요. 철분 과다 축적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피로감이나 관절 아픔 정도로 시작해서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화, 당뇨병, 신부전 같은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분이 너무 많으면 감염에도 취약해져요. 세균들이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염이 더 쉽게 생기고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칼슘제예요. 뼈에 좋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칼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68세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이 걱정되어서 칼슘제를 하루에 2알씩 2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진 거죠. 칼슘은 뼈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혈관벽에도 쌓일 수 있거든요. 특히 영양제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몸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혈관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동맥 경화가 빨리 진행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외국 연구에서도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에게서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음식으로 드시면 천천히 흡수되어서 혈관에 갑자기 쌓이는 일이 없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칼슘이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다른 영양소 부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칼슘이 너무 많으면 변비도 심해져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변비가 많은데 칼슘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마그네슘이에요.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육 경련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 찾으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진료한 74세 이순분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잠도 잘 안 온다며 마그네슘을 하루에 3알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설사를 자주 하고 기운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검사해보니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마그네슘 중독이었던 거죠. 마그네슘이 너무 많아지면 근육과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설사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요. 더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의식 잃음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위험해요. 이순분 씨도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마그네슘 중독의 초기 증상 중에 근력 약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힘이 없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마그네슘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사신경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져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골절이라도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듣고 계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서우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드시면 영양제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처리하거나 배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는 필수예요. 그리고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혈중 철분 농도도 확인해 봐야 하고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은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도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검사들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미리 문제를 찾아내는 게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영양제를 드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무조건 의사나 약사와 상담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약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약과 영양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지 마세요.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해요. 이것저것 많이 드시면 같은 성분이 겹쳐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따로 비타민 E도 드시고 혈액순환 개선제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다면 결국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제품에 적혀 있는 대로 드세요. 조금 더 드시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영양제 회사에서 연구를 통해 안전한 양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양을 넘으면 부작용 위험이 커져요. 네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영양제를 오래 드시고 계신다면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철분제나 비타민 E를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몸에 쌓이는 성분이라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세요. 영양제를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철분도 들어있고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런 게 자연의 지혜죠.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나 멸치로 드시면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 인 같은 다른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더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흡수되어서 혈관에 갑자기 쌓이는 일도 없고요. 비타민도 과일이나 채소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당근, 시금치에서 비타민 E를, 견과류에서 비타민 E를 드시는 거죠.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햇빛을 쬐는 시간이 적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도 많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역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이 영양제 하나면 모든 병이 낫는다. 기적의 영양제, 이런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런 광고를 하는 제품일수록 더 의심해 보세요. 정말 좋은 영양제라면 과대 광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들 말씀도 조심해서 들으세요. 나는 이 영양제 먹고 정말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그분에게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나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드시고 있는 약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영양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할 리가 없어요. 특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실 때 더욱 조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이 영양제가 암을 예방한다. 이것만 먹으면 치매가 안 생긴다. 이런 글들 많이 보시죠?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에요. 정확한 정보는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에게서 얻으시는 게 좋아요. 또 중요한 건 영양제를 끊을 때도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래 드셨던 영양제라면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으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끊으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의사와 상담해서 안전하게 끊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영양제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습하고 더운 곳에 두시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는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본인의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골고루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면 영양제보다는 식사 개선이 우선이에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거든요. 기본이 되는 식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영양제도 의미가 있어요. 건강한 식단의 기본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적당한 양의 단백질, 통곡물 등을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운동 없이는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체중을 실은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해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수면도 영양소 흡수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충분한 잠을 주무셔야 영양제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도 영양제 못지않게 중요해요. 흡연이나 음주도 영양소 흡수에 큰 영향을 줘요. 담배를 피우시면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고 술을 많이 드시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연, 금주가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양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거죠.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을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꼭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일까? 내가 부족한 영양소가 뭘까? 이 영양제가 내가 드시고 있는 약과 상호작용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영양제도 나이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상의하세요. 자녀분들이 좋다고 사다 주신 영양제라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모르고 사온 것일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나 건강 상태를 알려주시고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영양제를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나빠지는 점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간단한 일기라도 써두시면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돼요. 언제부터 이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이런 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세요. 비싼 영양제가 꼭 좋은 영양제는 아니에요. 가격보다는 성분과 함량,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지가 더 중요해요. 불필요한 영양제에 돈을 쓰시느라 정작 필요한 치료를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영양제 비용으로 더 좋은 음식을 드시거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이나 컨디션에 따라 영양제 필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겨울에는 비타민 D가 더 필요할 수 있고 여름에는 수분과 전해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때와 건강할 때의 영양소 필요량도 다르고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양제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도 버리셔야 해요. 천연 성분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비싸면 좋은 거다, 외국 제품이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천연 성분도 독이 될 수 있고 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무서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드시면 영양제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드시는 거예요. 의사와 상담하고 용법과 용량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드시면 돼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영양제는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할 때 효과가 있어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양제를 아무리 잘 드셔도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 검진을 받으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더 자주 병원에 가보세요. 미리 문제를 찾아내는 게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잘못된 영양제 복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